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료진과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전남대병원이 해당 병동에 대한 자체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의료진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백신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정한 지역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의 70% 이상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고 전문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선수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운동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의료진과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전남대병원이 확진자 발생 시설에 대해 자체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 범위를 고려해서 동일 집단 격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료 접수를 위한 원무과 등이 위치한 전남대병원 본관. 병원 본관 6층 병동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인후통 증상을 보인 이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 접촉자 290여 명을 검사한 결과 근무했던 층의 입원 환자 2명이 추가로 확진자가 됐습니다. 특별한 없습니다. 병원에서 다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고 하면서 지금 검사해서 다 문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병원 측은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의 의료진과 환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동일 집단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도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을 파악한 뒤 접촉자 범위를 정해 퇴원한 환자와 보호자, 요양보호사 등의 재난 문자를 통한 검사 유도를 실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평가 후 접촉자 분류와 검사 규모 결정, 그리고 필요시 동일 집단 격리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의료진과 환자들의 집단 감염으로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되며 응급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전남대병원. 지역 거점 병원인 만큼 추가 확산으로 의료 공백이 생기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의료진들이 최근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처럼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가운데 델타 변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전남대병원의 집회 환자인 간호사는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돌파 감염 사례로 추정됩니다. 광주 광산구의 종합병원에서도 백신 접종을 마친 간호사가 최근 확진된 뒤에 관련 확진자가 17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2월 말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광주에서 백신을 접종하고도 확진된 경우는 모두 228건. 대부분 1차 접종자들이었지만 43명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뒤에 감염된 돌파 감염 사례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5명이 의료진과 고위험 시설의 종사자였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병원 7개소의 12명의 종사자, 그리고 요양시설 및 장애인 시설 등 고위험 시설 3개소에서 3명의 종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요양시설과 병원의 의료진들은 가장 먼저 백신을 맞았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방 효과가 떨어진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최근 지배종으로 자리 잡은 델타 변이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91%였던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델타 변이 확산 이후에는 66%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완료자의 돌파 감염 사례가 0.035%라고 밝혔지만 델타 변이 등을 고려해서 고위험 시설 종사자들에겐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요즘 비 소식이 잦았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비가 쉬어가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날씨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국지적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무렵에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쉬어가면서 선선했던 가을 기온도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비가 주춤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비가 이어집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세찬비가 쏟아지면서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는 계속해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3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꼭 30년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제가 밟아온 지난 30년과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6개 지역 MBC가 공동 기획한 토론회에서 들어봤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전국에 사는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의 73%가 넘는 사람이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범위와 정도는 다르지만 지방자치가 지역을 넘어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서 권리와 책임을 좀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그 지역이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지역마다 특색이 굉장히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관련법을 만들어 400개의 중앙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성과가 있었지만 수도권 쏠림 체감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일부 권한만 떼준 한계 때문입니다. 조직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내려올까 봐서 조직이 내려온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조직이 슬림화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관료사에서는 거부감과 겁을 내고 있는 것이죠. 부족한 예산은 지방자치 발목을 늘 잡아왔습니다. 정부는 8대2로 기울어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가피하게 또 시비를 매칭해야 되니까 그나마 있는 재원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짜놓은 메뉴에 따라서 따라가기 급급한, 그리고 또 지방정부끼리는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되는. 날로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 가까운 지역끼리 뭉치는 메가시티 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30살을 맞은 지방자치제, 이제는 새로운 생존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9년 실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조사에 따르면 빛가람 혁신도시로 순수 유입된 인구는 29,7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2만 1,000여 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고 수도권 등 타시도에서 온 경우는 23%에 불과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직원들의 나홀로 이주도 많아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직원들의 48%가 수도권 거주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주 금천과 화순 도암을 잇는 국지도 58호선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나주 금천에서 화순 도암 간 12km를 4차선으로 잇는 국지도 58호선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와 화순군을 거쳐 전남 동부권으로 이어지는 최단거리 교통망 구축이 가시화됐습니다. 국도 77호선 개량 사업이 국가 계획으로 확정되면서 나로 우주센터의 접근성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보훈군에 따르면 영남면 우두에서 포두면 옥강에 이르는 총 길이 14km의 국도 77호선 도로 개량 사업이 최근 제5초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해당 도로는 여수 연륙 연도교를 통해 나로 우주센터로 연결되는 도로로 나로 우주센터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의 세계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고 전문 스포츠 클럽으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국형 학교 체육 모델로 첫 발을 뗀 건데요. 학생 선수 수급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운동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 1976년 창단된 광주 충장중 야구부. 이종범과 서재영, 최희섭 등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최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90%가 넘는 찬성으로 야구부를 해체하고 전문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장기적으로 선수 수급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고 훈련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학생 수도 감소하고 운동부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학력 인구가 급속히 줄면서 광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43개 초중 고교 운동부가 해체됐습니다. 학교에 등록된 체육부 선수도 지난 2019년 2,087명에서 올해는 1,877명으로 3년 사이에 210명이나 줄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라서 단위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학교 운동부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여 가능한 전문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선수 수급의 어려움, 그리고 경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 엘리트 체육의 단점 등을 보완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국형 체육으로 바꿔가자는 의도에서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적성과 꿈과 관련된 스포츠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공부와 스포츠를 겸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 대상 학교는 충장중 야구부를 비롯해서 송정초와 월곡초 축구부 등 올해 3개 학교지만 시범 운영에 대한 성과와 평가 등을 거쳐 전문 스포츠 클럽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구 절벽에 따른 학력 인구 감소 여파가 학교 체육, 특히 엘리트 체육에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광주시는 개장한 지 30년 된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전 방향과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에서 거론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시장을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부결과 조합원 점거 농성 등으로 진통을 겪었던 금호타이어 임금 협상안이 타결됐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재적 조합원 2,700여 명 가운데 2,350명이 투표에 참여해 58.5%로 내년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올해 단체 협약을 타결지으면서 광주공장 이전 등 현안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호남의 최대 환경 전시회인 국제기후환경산업 전시회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기후환경 관련 공기업과 100여 개 민간기업이 참여해 탄소 중립과 자원 순환 등 미래 환경 분야의 신기술을 알리고 신제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인도, 칠레, 베트남 등 해외 기업이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와 ESG 설명회 등이 진행됩니다. 일반 굴보다 3배 크고 독성이 없어 안전한 개체굴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청전 갯벌에서 자라 맛과 풍미가 뛰어나고 여름철에도 먹을 수 있는데 이달부터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릅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구실 수조에 출하를 앞둔 개체굴이 담겨 있습니다. 70g 이상 자란 개체굴 껍질에 천사 각인을 새기고 오동나무 상자에 차곡차곡 포장하면 출하 준비는 끝. 일반 굴보다 3배 정도 크고 독성이 없어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삼배체 개체굴로서 산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시사철, 여름에도 이용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맛과 향, 식감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낱개 형태, 즉 개체별로 키운다 해서 이름 붙여진 개체굴입니다. 수산연구소 배양실을 거쳐 2년 동안 전남 신안의 갯벌 양식장에서 몸집을 키웠습니다. 조수차가 커서 수면 위로 자주 노출되는 서해안 특성 때문에 껍질이 두꺼워져
최대 한 달 정도 장기 보관이 가능해 유통에도 유리합니다. 시범 양식을 거친 1.5톤의 신한 개체굴은 이달부터 전국 유명 백화점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안군에 적합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됨으로써 향후 민간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 창출과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올해부터 어업인들에게 개체굴 배양과 양식 기술을 보급하는 한편 홍콩과 대만 등 해외 국가로 수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 역사공원에 4.19 혁명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세워진 4.19 혁명 기념탑은 지난 62년 건립된 추모비의 원형을 복원한 것으로 7.6m 높이의 3단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영원히 꺼지지 않을 민주정신을 계승하려는 의지를 담아 상단에 타오르는 불꽃을 형상화했고 좌우에는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숨진 7명의 인물 초상과 양력을 새겼습니다. 수차례 공모해도 적임자를 찾지 못했던 초대 광주복지연구원장에 동신대 김만수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광주복지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3명의 응모자 가운데 김 교수를 1순위로 이용석 광주시장에게 추천했고 내정을 받은 김 교수는 다음 달 9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초대 원장으로 임명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초부터 원장을 채용하기 위해 수차례 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2명의 내정자가 자진 사퇴하는 등 여러 이유로 적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젊은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해 손쉽게 마실 수 있는 녹차와 홍차 음료 5종을 개발해 도내 산업체와 함께 시장에 출시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음료 5종은 커피 믹스처럼 물만 섞으면 되는 스틱형 녹차 믹스라떼와 어린이들을 위한 저카페인 음료, 카페용 녹차 액상 베이스 등으로 도내 산업체 기술 이전을 마친 뒤 올가을 시중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을 전후해 고속도로에서의 선별진료소가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벌초를 하는 귀성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호남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등 4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기간 이동 자제를 호소하자 미리 고향을 방문해 연휴 전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증가했다며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황인권 전 제2작정사령관이 호남대학교 동정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황 전 사령관은 어제 호남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뉴 노마디즘의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보성군 출신 황 전 사령관은 제2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2구 떨어지는 공 맞춰도 미치지 못합니다. 선취점 기아 타이거스. 1구부터 중견수 페타 3루자 2루자까지 홈으로 연결.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런데 1루가 비었어요. 돌아갑니다. 2점 추가 3대0. 3구를 받아 때렸어요.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2루에 있던 주자 3루 통과해서 홈으로 또 한 점을 달아나고 있는 기아입니다. 옆으로 그러면서 3루 주자가 뛰어듭니다. 터커의 득점. 오른쪽 안초의 키를 넘습니다. 출발이 늦었던 2루 주자 3루 그리고 홈까지 볼 연결 중간에 먼저 들어옵니다. 최원준이 홈까지 파고들면서 김선빈의 적시타 6대2. 기대를 갖습니다. 결국은 밀어내기 몰래 주자 강경하게 밀려 들어오면서 이제는 2점 차. 초구부터 빠져나가는 안타. 오른쪽에 빠져나가면서 3루 주자 2루 주자 2명의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최영우가 2점을 달아나면서 이제는 10대6까지. 잘 맞춥니다. 빠른 타구를 몸으로 막았고 1루가 비었어요. 뒤로 빠지면서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되고 끝이 나면 한동희의 타구 높게 떴습니다. 오른쪽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될 때 경기 끝납니다. 최종 점수 11대 6. 기아 오늘 경기 이기면서 롯데와 승차 없는 8-9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일 비 소식이 이어졌던 요즘인데요. 오늘 하루는 모처럼 비가 쉬어가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날씨는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국지적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무렵 교통안전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쉬어가면서 선선했던 기온도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광주를 비롯해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주춤하지만 내일부터는 또다시 많고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면서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는 계속해서 잘 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1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화수는 32도 안팎으로 매우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목포에서는 낮 기온 29도로 예상되고요. 강진과 장흥의 낮 기온 32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순천은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된 비는 9월 초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